나스메 소새끼의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를 읽던 도중 호기심이 발동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공작의 혀 요리는 옛날 로마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당시 한때 크게 유행한 것으로 호사와 풍류에 극치라 하여 평소부터 은근히 식용이 동하던 터라 이 점 살펴주시기를. 공작의 혀 요리? 우설, 소의 혀 요리는 들어봤지만 공작새의 혀도 먹는다고요? 오늘 책감만족이 준비한 내용은 책에서 발견한 호기심 탐구, 공작새 요리입니다. 공작새 혀 요리가 유행했다는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요리에 관해 이 사람 이야기가 빠지면 섭섭한데요. 제8대 로마의 황제 아울루스 비텔리우스입니다. 그에게는 취미가 있었는데요. 바로 폭식. 폭식이 취미다. 무슨 취미가 폭식이죠? 오죽하면 비텔리우스의 별명이 로마의 돼지였다고 합니다. 폭식가로 얼마나 유명했길래 그런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흔히들 로마의 귀족들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배가 부르면 토하고 다시 먹는다. 이 속설의 원조가 바로 비텔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토를 하면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요. 돼지도 그렇게는 안 먹을 텐데요. 비텔리우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서너 차례 연회를 열면서 엄청난 요리를 먹어치웠는데요. 한 연회에서는 무려 생선 2,000마리, 새 7,000마리를 요리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다. 특히 한 연회에서는 미네르바의 방패라는 요리가 호화롭기로 소문이 났는데요. 미네르바의 방패? 참고로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요. 지혜와 군사 전술을 관장합니다. 한 손에는 창을,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었죠. 뭐 어찌됐건 미네르바의 방패라 불린 요리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때그때 내용물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커다란 접시에 생선의 간, 꿩과 공작의 뇌, 홍학의 혀, 그리고 멀리 페르시아의 에게에서 전함으로 실어나른 칠성장어의 내장까지 그렇게 전해지는 당시의 요리들 하나하나가 로마 제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정말 힘들게 구해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먹는 데만 쓴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비텔리우스 황제가 황제에 오른 건 서기 69년 4월, 그해 12월에 자리에서 쫓겨나는데요. 8개월의 집권 기간 동안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0억 원의 돈을 낭비해서 로마의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쫓겨날 만하죠. 어쨌든 공작의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혀가 아니네요. 일단 홍학의 혀를 먹었다는 걸 보니 대략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네요. 로마 당시에 구운 기린의 목, 속재료를 채운 코끼리 요리, 돌고래 미트볼, 공작새의 혀를 넣은 파이, 이런 음식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공작새의 혀 요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재료로 음식을 다 해 먹었네요. 사실 조금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공작새의 혀로 요리를 만들려면 당시 로마 연회에 참석한 이들이 풍족하게, 아니 과하게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공작새를 잡았을까요? 어휴, 상상만 해도 비용도 어마어마했겠네요. 이왕 알아본 김에 공작새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까요? 길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게 공작의 수컷입니다. 반면 짧은 깃털을 가진 게 공작의 암컷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네요. 저만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수컷 공작의 꼬리라고 생각하는 깃털은요, 사실 허리에 나 있는 깃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깃털을 두고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고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찰스 다윈. 1860년 동료 과학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공작 꼬리만 보면 토할 것 같아. 수컷 공작의 꼬리가 그의 진화론을 망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은요, 언뜻 보면 포식자에게 들키기가 쉬울 수밖에 없고요. 도망가기도 불편합니다. 유지 관리에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자들이 볼 때 수컷 공작새의 장식깃은 의문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핸디캡 이론입니다. 수컷 공작의 장식깃이 뛰어날수록 그 수컷의 건강함을 암컷들에게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컷의 입장에서는 화려한 깃을 가진 수컷이 보다 강하고 건강한 유전자를 가졌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화려한 공작은 짝짓기에 더 많이 성공하고요. 반면 수수한 공작은 도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장색 이론입니다. 사람과 달리 대부분의 포유류 맹수들은 부분 생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작의 주 서식지인 어두운 밀림에서 깃털은 숲풀과 비슷한 색이었고 화려한 무늬와 색상은 약점이 아닌 천적의 눈을 피해 동족들끼리 서로를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위장색이 됐다는 겁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공작새는 꿩과의 조류라 식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닭이나 꿩, 칠면조, 오리, 거위 등과 달리 살이 잘 붙는 편이 아니라서 가성비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식용 가금류가 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화려한 깃털 때문에 관상용으로는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먹기는 합니다.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고기 맛이 매우 좋아서 고급 요리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중국에서는 공작새를 식용으로 사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공작새 고기는요, 고단백 저지방인데다 아미노산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특수성 때문에 고가의 거래가 되는데도 내놓는 족족 팔린다고 합니다. 꿈에서 공작새를 타고 날아다니면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결혼한다고 하고요.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게 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행운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공작새 요리가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화려함까지 더해져서요. 책감 만족. 오늘은 책에서 발견한 호기심 탐구였습니다. 공작새 요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